혹시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살려둔 기억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그 기억이 여전히 당신의 선택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라는 사슬에 계속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꿀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힘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심오한 힘 중 하나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까지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이든 사별이든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든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끝없이 지난 대화를 되뇌고 영원할 것 같았던 순간의 따스함을 떠올리거나 심지어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말들의 고통을 다시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비록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현실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뇌에 저장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각인이자 경험의 패턴이며 마침내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에 깊숙이 짜여 들어간 하나의 직물과도 같습니다. 과거가 이토록 생생하게 현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심리적 현실인 것입니다. 기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한 영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억은 의미로 가득 차 있고 감정에 흠뻑 젖어 있으며 한때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강도에 따라 그 색채가 결정됩니다. 누군가의 손길, 목소리 혹은 눈빛을 떠올릴 때 당신의 몸은 마치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경화학은 과거와 현재를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리움, 후회, 혹은 향수라는 끝없는 고리 안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뇌는 애착, 사랑, 그리고 상실을 느꼈던 것과 동일한 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어제의 일을 마치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기억은 당신의 마음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 전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를 형성함으로써 현재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잃었다면 그 이야기는 새로운 기회와 관계를 해석하는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반복을 두려워하며 다시 누군가를 신뢰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잃어버린 사람과 닮은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결코 재현될 수 없는 것을 되찾으려 애쓸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억은 당신 결정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와 명확함을 가지고 그 기억을 직면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하지 않은 기억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진실로 위장하여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삶의 특정 시점에서 당신의 인식을 통해 걸러진 진실의 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기억은 변화의 가능성 또한 품고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단지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다시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과 의미, 그리고 힘을 길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는 부재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머무는 그 사람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의 간수가 아니라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속 그들의 존재는 사랑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 당신 감정의 깊이, 그리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당신의 용기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이 남긴 고통조차 당신이 살아있었고 상처받을 만큼 충분히 마음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지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가라앉히는 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 과제는 기억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올가매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움에 마비되어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억은 폭군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운 것을 통합하고 있었던 일의 진실을 존중하며 그 무게는 내려놓고 지혜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기억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과거가 현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고 씨름하고 마침내 지금의 당신 안으로 통합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기억을 지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규정할지 아니면 당신을 단련시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의 존재는 당신을 괴롭히는 힘을 잃고 대신 당신의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 수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쉽지 않지만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쇠사슬만큼이나 현실적인 족쇄로 당신을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흔히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거리가 고통을 녹여주며 결국 어느 날 아침이면 홀가분하게 깨어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베풀지 못한 용서는 모두 당신의 정신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당신을 묶어둡니다. 이 감정의 사슬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뒤로 끌어당기고 다시 누군가를 믿으려 할 때 의심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과 우정, 심지어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빚어냅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랑은 패턴을 만듭니다. 당신은 얼굴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의 특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준에서는 제대로 된 결말에 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끝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다시 그 고통을 느낄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밀어내버립니다. 이것들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현재로 스며들어와 미래의 각본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움과 실망의 순환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의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낡은 상처를 모든 새로운 만남 속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 배신의 무게, 혹은 채워지지 않은 꿈의 아픔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온전히 인정하며 용기를 내어 해결하지 않는 한 관계 자체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사슬입니다. 온전히 애도되지도 이해되지도 치유되지도 못한 사랑의 잔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상처받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마음을 썼고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상태로 자신을 열었으며 애착을 가질 만큼 용감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 흔적을 보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일에 자신을 파묻고 소음으로 침묵을 익사시키거나 성찰 없이 새로운 관계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끝나지 않은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헌신하기를, 신뢰하기를, 희망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기억하는 모습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슬이며 무시할수록 더욱 단단히 조여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쓴맛이 아닌 진실 속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히 슬퍼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상처의 깊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짊어지는 것이 비록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낡은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랑은 당신의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실제보다 작고 당신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희망은 위험하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반면 비록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치유된 사랑은 선택지를 확장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회복력, 공감, 그리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한때 당신을 올감했던 바로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불확실하지만 해방을 주는 성장의 길을 받아들일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과거에 의해 좌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슬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철이 아니라 두려움, 부정, 그리고 회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들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랑이 오늘의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선택까지 좌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반복의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변화의 이야기가 될지는 당신이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안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사랑과 기억에 대한 어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때때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념, 당신이 구축한 기억, 당신이 윤색한 이미지,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긴장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메아리, 혹은 더 나쁘게는 오직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들의 버전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기억을 현실과 혼동할 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종류의 그리움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특정 순간들을 강조하고 다른 순간들은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웃음, 다정함, 초월적으로 느껴졌던 교감의 순간들을 기억하지만 갈등, 실망, 관계가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은 축소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성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모든 복잡성을 가진 실제 인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향수와 그리움을 통해 걸러진 잘 편집된 버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 현실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지저분하고 모순과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이상적인 무언가로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상화된 환상을 현재의 결점 있는 현실 속 사람들과 비교할 때 환상은 언제나 이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 가두기 때문에 거짓된 승리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그 환상이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랑의 기회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령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오늘날의 당신 자신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었을 때의 당신과 비교하며 이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은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잣대가 되고 그 대상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대신 기억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파괴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화할 수 없는 이야기에 묶어둡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변했습니다. 당신도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벽함 속에 보존된 채 얼어붙어 있으며 따라서 폭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그 환상을 해체할 만큼 용감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이 회상하는 아름다운 순간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어려운 순간들이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그리움이 지금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식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억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끝없이 닦지만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유물들로 둘러싸인 일종의 심리적 박물관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사랑하는 것은 실망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또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미지의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현실은 완벽함을 내려놓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합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오직 현실 속에서만 사랑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당신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환상은 당신을 달랠 수 있지만 당신에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현실만이 기억이 제공하는 척하는 깊이 있는 연결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벗겨내어 남는 것이 진실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진실을 존중하되 숭배하지는 않는 것,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서 앞으로 가져가되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지는 않는 것. 왜냐하면 결국 기억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모르지만 오직 현실을 사랑하는 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심리적 전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때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을 놓아주되 그 놓아줌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 것과 다릅니다. 과거를 지우거나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교훈을 앞으로 가져가되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놓아주면 자기 자신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그들의 정체성이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과 너무나 얽혀 있어서 그것 없이는 사라져 버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놓아줄 때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은 관계, 특히 깊은 관계가 당신을 다른 사람과 융합시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손길, 그들의 존재는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일부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그 불완전함의 감각이 바로 사람들이 기억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두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있었던 것을 붙드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정체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자신을 얼려버린다면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한때 가졌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당신의 삶에 대한 충실함의 표현입니다. 심리적으로 놓아주기 위해서는 슬픔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성찰 없이 새로운 관계로 뛰어들므로써 슬픔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어서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진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상실의 모든 무게를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까지 그 폭풍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야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 겸손, 그리고 깊이 있는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대신 감사함으로 그 기억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또한 당신 안에 있던 좋은 특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종종 우리 안의 최고를 일깨웁니다. 다정함, 희생, 헌신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사람들은 때때로 그 특성들도 버립니다. 마치 그것들이 오직 상대방 때문에 존재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 특성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사랑이 그들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오해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는 것을 마음을 닫고 벽을 쌓고 다시는 느끼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가 삶에 참여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지배하도록 놔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신뢰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쓴맛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사슬에 묵이지 않은 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은 통합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이야기를 가져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직물 속으로 엮어 넣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이 당신을 수축시키는 대신 확장시키도록 합니다. 당신은 상실이 당신을 형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감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토대가 될 것인가? 그것이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구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 미지의 것,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슬 없이, 환상 없이, 두려움 없이 올바르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결코 자신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놓아주기를 거부했던 것들의 무게 아래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상실과 이별,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그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약점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어 열어젖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취약점, 환상,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초대장을 건넵니다.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성장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이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그 교훈과 씨름할 의지만 있다면 그 안에 지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삶이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람이 떠날 수 있고 상황이 무너질 수 있으며 꿈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해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삶에 고통이 포함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놀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통에 마비되는 대신 당신은 고통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에 수동적인 희생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고통은 골마 터지고 굳어지며 당신의 시야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료로 바꾸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창의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데 혹은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고통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에 기여하도록 결정합니다. 힘은 이 과정에서 점차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부서지고 연약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힘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이 견디는 고통은 회복력을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에 깊이를 새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내, 공감, 그리고 지구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한때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당신 힘의 토대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한 과거가 당신 미래의 한계를 규정하도록 놔두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잃었다는 사실이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이 영원히 상처받은 채로 살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당신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바꿈으로써 당신은 다른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과거의 교훈을 사용하여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큰 자각을 가지고 살며 더 큰 진실성으로 사랑합니다. 한때 당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기억은 대신 당신의 회복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승이자 조각가이며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흉터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과 생존을 넘어선 변화의 표시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상실에 의해 정의되는 미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은 힘에 의해 밝혀지는 미래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의 상처가 약점이 아닌 당신의